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본의 흐름이 알트코인에 더 집중이 되고 있고,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결제 및 거래 관련 알트코인에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 법무부 추정주소에서는 갑자기 물량을 이동시키면서 시장에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과열 양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리플이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중요한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S&P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그리고 ISM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구매자 지수인데요. 둘 다 50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면서 지금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이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ISM 같은 경우는 구매자 지수 말고도 고용지수와 물가지수를 같이 발표를 하는데 고용지수 같은 경우도 이전치를 상회를 했고 물가지수는 오히려 이전치와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연준이 그리고자 하는 어떤 환경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ME 패드와치상으로 봤을 때 12월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76%까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추수감사절 직전 집계에서는 66% 정도였는데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순유입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변화들은 비트코인에서는 오히려 순유출이 일어났는데 이더리움에서 순유입이 크게 일어났고 더불어서 XRP에서도 역사상 최고치의 순유입이 기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알트코인에 더 힘이 실리는 움직임들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15억 달러를 활용해서 15,400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금까지 총 42,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는 58.2K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020년에 처음에 시장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2020년부터 2024년 현재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DCA 전략으로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가 15,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동안에 미 법무부 추정 주소에서는 19,799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이동이 되면서 원래 주소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1만 BTC는 커스터디인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동을 했는데 나머지 9,799개는 새로 생성된 주소로 보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현재 미국 법무부 추정 주소는 18만 8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비트코인 물량을 국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가져가면서 절대로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주소에서의 이동을 차치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거래 관련된 이 펀더멘탈 지표들은 약화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일일 활성 주소와 거래량, 거래 활동이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많이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가 다시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지표들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잔액이 계속해서 급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역사상 최저치에 가까운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X 리서치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내년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장기 보유자들이 일정 부분 물량을 매도를 하다가 다시 또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량을 확고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현재 매수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유량을 갖춘 거래소도 비트파이넥스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유입세들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 충분한 비트코인 수요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급에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비트코인의 비유동적 공급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75%로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그만큼 계속해서 쥐고 있는 물량들이 공급 대비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희소성도 증가하고 있다. 결국은 이 얘기는 중장기적으로는 강력한 펀더멘털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2주 만에 채굴 난이도가 경신이 됐는데 또 종전 수치 대비로 1.59% 상승해서 역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펀더멘털도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으로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세 상승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세 상승장의 흐름을 더 가파르게 이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코인 매도 물량들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매도단에서의 위험 비율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수요가 모두 다 흡수하면서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지난 대세 상승장에서도 이렇게 파란색 시그널이 계속해서 짙게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 사이클에서 가야 될 구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크립토 퀀트에서 SOPR 골든크로스 지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상승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SOPR은 온체인 거래에 사용된 코인이 마지막 거래 대비로 했을 때 더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움직이는지를 측정해서 온체인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이 비트코인이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30일 단기 이평선이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365일 장기 이평선인데 지금 단기 이평선인 30일선이 365일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에서도 이 구간들을 넘어섰던 구간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넘어섰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급등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은 시장이 보통 늦어도 2개월 이내에는 강세장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 간단하게 살펴보고 리플 관련해서도 이슈들 짚고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 12월 10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비트코인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투표가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갖다가 보유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QCP 캐피털에서는 이 안건이 통과됐을 때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높은 가격 구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최고 정책 책임자가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행정명령이 빨리 발동이 되어야지 앞서 미국 법무부가 이 비트코인을 갖다 자꾸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인 1월 20일 이 기점으로 해서 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언제 돌파할 것인가 이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시장의 흐름이 지금 현재 시점은 알트코인에 완전히 집중이 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향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트파이넥스가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앞두고서 단기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에 10만 달러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알트코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지난 3월에 알트코인 시즌으로 진입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의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78을 기록하면서 알트코인 시즌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75 이상을 알트코인 시즌으로 보기 때문에 78이면은 알트코인 시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과열 구간으로 더 깊이 들어왔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이후에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더 크게 조정이 올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과열 시그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코인에 무리하게 올라타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코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을 투자를 해서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코인들이 향후에 좋은 흐름을 보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운영 중인 오피셜 투자 클럽 확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구독자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리플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리플이 여러 가지 어떤 내러티브적인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기간으로 다가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12월 4일에 승인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LUSD가 발행이 됐을 때 준비금으로 XRP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급량 감소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로직 자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XRP에 어느 정도로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 XRP와도 상당히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다. 요 전망들이 시장에서는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XRP와 더불어서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카르다노, 헤데라, 아이오타 이런 프로젝트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ISO 규정을 준수하는 코인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요 표준은요, 현재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이죠. 스위프트가 적용하고 있는 표준인데, 이 표준을 리플과 스텔라루멘, 헤데라, 카르다노 같은 프로젝트들이 준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사용성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내러티브가 크게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이 코인들의 준수 여부는 기본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가상자산은 본질적으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순수하게 내러티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암호화폐 관련 부서를 신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암호화폐 총괄 차르로, 즉 총책임자로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고 제가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리플의 거래량 자체는 바이낸스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고, 그 못지않게 업비트에서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리플이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정받을 구간은 이미 좀 지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리플이 어디까지 더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플의 미결제 약정이 지금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갔던 구간이 11월 요 구간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리플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가져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리플이 내러티브발 상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술적인 분석이나 온체인 분석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 한번 지켜보시면서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좋고요. 다만 그럼에도 리플을 지금 올라타기에는 너무 많이 과열되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10만 달러 매도벽은 계속해서 옅어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갈색 고래가 적극적으로 물량을 넣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계속해서 매수세에 더 힘을 싣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에 매도를 하더니 보라색 고래도 다시 매수로 전향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나머지 주체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고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는 매도세가 여전히 더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자본의 많은 양들이 알트코인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폭발적으로 비트코인의 자본이 다시 유입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또 터닝 포인트가 10만 달러를 넘어서는지 여부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오른 가격들만 추종을 해서 들어가시게 됐을 때는 투자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관점은 어제와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락세로 전환할 경우에 22평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92.5K이고요. 그리고 90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1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비트코인에 더 크게 상승의 모멘텀이 일어나게 될지 아니면 또 다시 조정을 받게 될지, 그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네, XRP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과매수 구간으로 아주 깊이 들어와 있고 상당한 구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사실 지금 조정이 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호재들 때문에 상승 추세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RLUSD가 출시가 됐을 때 셀더 뉴스 현상으로 또 조정을 받을지 그 부분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XRP가 조정을 받게 됐을 때는 2달러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달러 상단을 지켜내고 반등에 성공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추세적으로 조금 더 힘을 냈을 때 3달러까지도 여전히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리플에서 방향키를 잡고 있는 것은 고래들입니다. 지금 고래들이 계속해서 가격을 펌핑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몰려드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고래들이 만약에 물량을 던지게 됐을 때는 다시 개인 투자자들도 패닉 셀링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과열된 구간에서 충분히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어떤 자산이든지 가격이 상승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들은 조정받는 구간들을 확인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절대로 급등하는 코인에는 올라타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97.7K의 숏 포지션이 가장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1K 부근에서도 지금 24시간 차트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12시간 차트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또 단기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비트코인도 다시 중요한 구간들을 청산하고 올라갔을 때는 상승 랠리들을 더 본격화해서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감안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